제가 108번님이라고 말씀드려서 모르셨나봐요. 팟빵에 HJHEE108 닉네임 쓰시는 생일이 10월 8일이신 HJHEE님 네, 커피 쿠폰 드릴게요. 메일 좀 보내주세요. 네, 유튜브 제이님도 메일 보내주세요. 다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일부러 안 보내시는 겁니까? 네. 김경희님, 요거트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시고, 네, 무더위 잘 견디세요. 주말에도 폭염이 이어질 것 같네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셔야겠어요. 오늘 민소. 오랜만에 본업, 네, KBS 다녀왔어요. 제가 방송 만들면서요, 요즘 통 본업을 소홀히 해서 이 연예 쪽 이슈를 따라갈 수가 없네요. 현안도 많고 일정도 많아서요. 네. 우리나라 네로다 하는 걸그룹들 여름 시즌 맞아서 전부 다 나왔습니다. 네, 모모랜드라고요. 그 중에서 그 주희 친구 나오는 예 아실까 모르겠어요. 뿜뿜. 네. 그레이트 뭐 네, 뿜뿜. 비즈로 쳐드릴게요. 뿜뿜. 네. 이 팀의 그 리더의 혜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 뮤직뱅크 출근길 촬영 다녀왔는데 혜빈 양이 갑자기 인사를 하길래 흠칫 놀라서요. 뭐지 하고 있었는데 영상 봤다고 고맙습니다. 인사하러 왔어요. 네, 저희 V스타, 네, 민중의 소리 연예 채널 V스타. 제가 주로 서식하는 공간인데요. 구글에서 V스타라고 치시면 나오고요. 유튜브에서 V스타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VSTAR 민중의 소리 대중문화 채널. 귀찮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밑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영상은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디오만 뽑아서 걸어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랬지 뭡니까? 제가 봤어요. 같이 뭐. 그러지 마 제발 무서워. 두 개 다 봤어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참 인성 착한 것 같아요.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인사성도 좋고요. 올해 1월에 정말 추웠잖아요. 막 영하 19도 내려가고. 추운 겨울을 KBS 주차장에서 같이 보내서 그랬나. 네. 모모랜드는 희한하게 참 정이 많이 갑니다. 지금 제가 원고를 쓰고 있는 시간이요, 낮 12시인데요. 지금 구독자가 V스타 구독자요. 네, 99,786명. 이제 10만 고지를 향해 갑니다. 구독자 10만이 넘으면요,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을 주는데요. 그게 또 나름 이 세계의 자랑거리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유튜브 채널은 지금 민중의 소리 유튜브 채널이요, 지금 15만 명이 좀 넘었고요. 비스타 한번 들러주세요. 네, 저 연예부 기자 맞습니다. 네, 일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연예부 맞습니다. 네. 오늘 민소. 원고 다 써놨는데요, 엎었어요. 일단 청와대 브리핑 갑니다. 우리 진짜 죽을 뻔했어요. 계엄령의 포고령까지 싹 다 써놓은, 네, 심지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대비해 자유당 불참해서 시켜서 정족수 미달 계획까지 세워둔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자유당 정말 몰랐을까요? 살 떨립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입니다.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작성된 문건을 말합니다. 이 패널에 나와 있는 이 문건입니다. 그 문서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 자료가 어제 7월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문건을 말합니다. 아래 하단에 있는 문건입니다.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유수령, 계엄선포, 계엄 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이라고 하면 길목의 목을 말합니다. 또한 대비계획 세부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 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 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안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서 여당 의원이라 하면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정 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 2개소, 2개소는 광화문과 여의도입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는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 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자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어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내용입니다. 67페이지, 67쪽짜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합참에서 발표하는 계엄 실무 편람입니다. 통상적인 계엄령이 어떻게 발동되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통상적인 매뉴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매뉴얼과 이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패널 잠깐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미 언론에 공개된 2017년 3월 작성된 문건이고요. 이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 자료 67페이지 자료가 이 내용입니다. 모두 21개 항목인데 그중에서 몇 가지 항목만 뽑아봤습니다.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이 내용에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비상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문 등의 문서가 지금 다 공개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번째 항목인 계엄사령부 가용장소 판단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계엄사령부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그 판단의 근거와 검토 내용이 이 10번째 항목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합동수사본부 편성 및 유관기관 통제 방안에 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방안이 이 11번째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엄사 군사법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고문과 다른 문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13번째 항목에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헌법 77조에 보면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경우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계엄령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사항이 이 13번째 항목에 담겨 있습니다. 기타 정부 부처 조정 통제 방안이 있고요. 주한 무관단, 이건 우리나라의 대사관, 각국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각국의 무관단, 그리고 외신 기자 대상으로 계엄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 내용이 외교활동 강화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견장에 와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21번째 항목으로 보도 매체 및 SNS 통제 방안, 이 항목에 담겨 있고요. 이 항목 보도 검열단 및 언론 대책반 편성 운영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으면 정말 죽을 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모든 인사들 불러다 족치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세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기무사는 해체해서 정보부대로 만들어야 하고요. 이쯤 되면 최순실 박근혜가 과연 몰랐을까 싶어요. 5단 K까지 준비했던 청와대, 그것도 조사해봐야 됩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눌 생각을 하다니요. 이번에는 정말 이 몹쓸 군대들이요, 군대놈들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민소. 참사 4년 3개월 만에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어제 있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책임의 근거로 해경 1, 2, 3정이 적절하게 구조 활동을 벌이지 않은 점만 인정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 책임을 밝히는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하경 기자가 판결의 의미 짚어드립니다. 네, 먼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세월호가 침몰해서 무고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배상이란 말의 뜻을 먼저 짚어보는 게 이번 판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법률적으로 배상과 보상은 다릅니다. 먼저 보상은 합법적인 일에 대한 피해랑 관련된 개념이고요. 이번 판결에서 나온 이 배상은
불법적인 일에 대한 손해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해서 손해를 입힌 걸로 판단이 되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2015년에 일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국가는 잘못은 없지만 이 손실을 물어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 당시 보상금은 교통사고 같은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사실상의 위로금이었습니다.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 승객 2명의 유가족들은 이 돈을 거부하고 2015년 9월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법적 책임을 기록에 남기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지난한 법정 싸움 끝에 국가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은 이 불법 행위의 당사자를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 정장으로 봤습니다. 이 김 전 정장은 2015년 11월에 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이 됐거든요. 이 국가의 위임을 받은 해경이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배상 책임의 판단 근거라는 거죠. 그럼 당시에 진도 VTS의 관제 실패나 이 구조본부의 상황지휘가 부적절했던 점, 또 국가의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당시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에 대해서 유가족들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겁니다. 결국 세월호 참사에서 법적 책임을 진 정부 관계자는 김 전 정장 단 한 명뿐이라는 게 이번 재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유가족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것들이 잘못됐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정확하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족들은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다음 달 초에 활동이 끝납니다. 결론을 못 내면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다시 진상조사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이 침몰 원인과 국가 책임이 추가로 드러나면 앞으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네. 세월호도 챙겨야죠. 참으로 지리한 법정 싸움 끝에 겨우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이요. 겨우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여태까지는 보상 판결만 받았었는데요. 제가 오디오를 붙여드릴게요. 세월호. 아직도 배가 왜 침몰했는지 원인을 모릅니다. 해경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도 밝혀진 게 없죠. 시기가 멎은 채 그대로 있는 형국. 반드시 정부의 책임을 물어 역사의 기록에 남기겠다는 세월호 유족들의 입장 지지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잃고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여전히 투쟁 중이신 모든 분들께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 오늘 14시요. 503호 피고인 박근혜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박근혜는 재판에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어요. 제가 민중의 소리이다 보니까요. 집회 및 시위에 자주 다니게 되는데 제 주변에 스트리트 파이터들이 많아요. 네. 스트리트 파이터. 네. 소위 운동권이라고 하죠. 네. 당연히 징역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당연히 재판도 받고 그러죠. 그런데요. 재판에 안 나갈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박근혜가 안 나간다고 해서 재판에 안 나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다들 만나서 한참 그 얘기를 화제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1심 선고를 녹음하고 있다가요. 판결문이 굉장히 길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적당히 하겠지 했는데 한 20분 녹음하다가 때려쳤습니다. 네. 너무 길어서 못 붙이겠어요. 요약본을 올려드릴게요. 풀 버전은 자료 차원으로요. 그냥 걸어 놓겠습니다. 기념이기도 하고요. 기록이기도 하고요. 검찰은 징역 15년, 벌금 80억, 추징금 35억을 구형했는데요. 판결이 좀 한 44분 정도 하셨네요. 네. 별첨하죠. 네. 별첨으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어요. 네. 징역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받았죠. 합치면 총 32년 형량입니다.
성창호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네. 징역 6년, 추징금 33억, 공천 개입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어요. 금액도요, 2016년 9월에 전달된 2억을 제외한 33억 원입니다. 뭐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데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추징금과 엄청나게 많은 벌금을 두드려 맞았고, 그리고 살아서는 감옥을 못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민소. 북한 매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연설 내용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송환도 재차 요구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남측이 미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어 남북 간 중대 문제들이 무기한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남한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반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렉처 발언을 쓸데없는 훈시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싱가포르 국빈 방문 당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또 신문은 요즘 통일부 당국자들이 늘어놓는 대결 언동도 스쳐 지나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조성된 남북 간 대화 국면에서 남한 당국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처럼 강도 높게 불만을 나타낸 건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노동신문은 그 누구라고만 지칭했을 뿐 문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집단 탈북 여종업원 문제도 다시 거론했습니다. 이 매체는 여종업원 송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물론 남북관계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남북은 다음 달 20일에서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상봉장 개보수 등 행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 매체들의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통일부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요즘 애들 이렇게 문재인 씹기 바쁜지 모르겠어요. 매체들 하여튼 뭐만 하면 문재인 까기 바빠서요.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때문에 아주 나라가 망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해대고 있고요. 참 아주 교묘해요. 오늘은 참 이런 보도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국방송. 북한이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뭐가 이례적입니까? 맨날 까는데요. 제가 종종 전해드리잖아요. 뭐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이에요. 말 나온 김에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KBS 보도인데요. 전문을 찾아봤어요. 주제 넘는 허욕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이를 그르치기 마련이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노동신문 논평인데요. 굉장히 정갈하게 써 있습니다. 제가 막 말씀드릴 때 뭐 죄처된다 막 이런 얘기들 막 팍팍 튀어나오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정중한 표현인데요. 이거를 대통령을 깠다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참 답답해요. 자,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조금 긴데요. 오늘 세계의 초점은 역사의 전무후무한 특대 사변들이 연발되고 있는 조선반도에 집중되어 있다. 역사적인 판문점 순회상봉과 회담으로 장장 70여 년이나 조선반도에 지속되어 온 민족 분열의 비극과 대결사의 종지부를 찍고 민족 자주와 통일, 평화, 번영회로 나가는 새로운 역사적 흐름이 거창한 대하가 되어 용용히 굽이치고 있다. 지구상의 세기를 두고 가장 오랫동안 첨예하게 이어져 온 조미 적대 관계도 싱가포르 조미 순회 상봉이라는 세계의 단판으로 일시에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화해 평화 분위기를 푼수 없이 휘저으며 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온당치 못한 발언들이 때없이 튀어나와 만 사람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자유당 이거 많이 하죠.
최근 남조선 당국은 여러 계기에 저들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동의 인식 밑에 북의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참가와 고위급 특사례왕, 남북순회회담과 북미순회회담에 이르는 역사적 대전환을 이끌어냈다고 사실을 전도하며 체면도 없이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게 자화자찬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어 주변국들과 연쇄적인 외교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청을 돋구던 끝에 나중에는 북과 미국이 국제사회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제넘는 발언도 늘어놓았다. 이걸 문제 삼은 거죠. 네, 주제넘는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나왔던 얘기요. 제가 한번 방송에서 꾸짖기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뭐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이 문장을 꼬투리 잡은 거예요. 북과 미국이 국제사회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제 넘는 발언도 늘어놓았다. 네. 참, 계속 가보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대한 맹목과 주관으로 일관된 편견이고 결과를 낳은 엄연한 과정도 무시한 아전인수격의 생억지이며 제 처지도 모르는 휘떠운 훈시라고 평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것이 일부 언론이나 학자의 견해가 아니라 바로 남측의 국책에 따른 고의적인 여론 확산이며 고위 당국자들이 그 주창자로 나섰다는 데 있다. 누구든지 사물 현상에 대한 평가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일면적인 사고와 편견은 부당한 결과를 산생시키고 정의와 진리를 오도하는 죄악으로 된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남조선 당국의 사유의 기초이고 발언의 롱거이며 행동의 담보인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 재조명하고 그 실체를 해부해볼 필요를 느끼게 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의 운전석 운운하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들고 나온 것은 불과 1년 전의 일이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낼 능력도 없다는 것을 남조선 당국이 자인하고 맥빠진 탄식까지 늘어놓았다는 것은 내외가 다 아는 사실이다. 참 쪽팔리지만 사실이죠. 네,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북미 관계에서 말이에요. 그것은 조선반도에 조성되었던 전쟁 국면이 평화 국면으로 180도 급선회하는 극적인 현실이 어떻게 되어 펼쳐졌는가를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새해 첫 아침 뜻깊은, 여긴 좀 북한의 깔때기 자랑입니다. 새해 첫 아침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 위대한 전환의 해로 되게 하자는 천출위인의 호소가 천하를 진감한데 이어 평창을 뒤흔들어 놓은 통일사절단 평화사절단의 우렁찬 통일함성과 29일 동안에 2차례나 진행된 역사적인 북남 순회상봉과 회담으로 이 땅 위에 자주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고위급 회담과 부분별 회담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북의 깔때기.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깔때기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장군님 최고 뭐 이런 얘기요. 싱가포르에서 조미순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역사적인 순간은 조미 적대 관계를 일시에 불식시키고 또 하나의 새로운 기대, 조미 협력의 시대가 펼쳐지는 엄청난 파격을 가져왔다. 이것도 팩트고요. 그야말로 우리는 북남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대범한 조치들을 과감한 실천 행동으로 연발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엄연한 현실을 남조선 당국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꺼내든 것 자체가 얼마나 비정상인가를 백일하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원래 운전자라고 하면 차를 몰아갈, 참 북이 이런 표현은 정말 잘 써요. 이렇게 문장이 찰지다 그래야 될까요? 원래 운전자라고 하면 차를 몰아갈 도로를 선택하고 운전 방향과 속도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해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다면 남조선 당국이 북남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주견을 가지고 제 마음먹은 대로 실천해 나가고 있단 말인가. 참 부끄럽지만 네, 일단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남조선 당국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나 북남 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론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상식 이하의 괴설인가 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 이후 그들 자신이 취한 행동만 놓고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도장을 찍고 돌아앉기 바쁘게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겨냥한 극히 모험적인 연합 공중전투 훈련을 강행하는 한편 집 잃은 들깨보다 못한 인간 쓰레기들을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노름을 버젓이 벌여놓은 장본인들이 다름 아닌 남조선 당국과 서울 여의도의 정치인들이다. 요거는 자유당이요. 자유당. 우리 1일 1가 자유당. 도대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 상대를 노린 침략 전쟁 연습을 최대 규모로 벌려놓으며 대화 상대방을 중상모독한다는 내용이 있는가?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의 대화탁에 마주 앉아 말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떠들고 있지만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이것도 쪽팔린데요. 에휴, 그런 거죠 뭐. 북남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북남 사이에 해결해야 할 중대 문제들이 말꼭지만 떠놓은 채 무기한 표류되고 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이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저마다 북남 화해와 협력의 거창한 대화에 합류하려는 열의에 충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가능한 북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면서 음과 양으로 방해하고 여건 조성을 외워대며 한사코 제동 걸고 있는 것이 남조선 당국이다. 주변국들을 찾아다니며 대북 제재 압박 공세의 지속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구걸하고 북남 관계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외세의 결재를 받기 위해 미국이요 일본이요 하며 불쌍하게 동분서주하는 것이 바로 남조선 당국이 재창하는 주도적 역할이다. 이것도 좀 쪽팔리고요. 참. 그렇다고 이렇게 대놓고 쓰면 어떡해요. 참나 참. 정말 에이씨 욕이라도 포해주고 싶은데 네 참겠습니다. 일단 문장을 좀 보세요. 남조선이 이쪽에 아부하면 저쪽이 반발하고 저쪽에 굴종하면 이쪽이 어깃장 놓는 악순환 속에서 운전자는커녕 노릇도 변변히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온 역사를 통해 알고도 남을 너무나도 명백한 이치다. 현실에 대한 똑똑한 주견도 대세에 대한 초보적인 판단 감각도 없이 해덤벼치는 남조선 당국의 행태가 얼마나 답답하고 민망스러웠으면 서방 언론들까지 운전자론이 아닌 방관자론, 목류병자의 장밋빛 환상이라고 조소하겠는가. 굉장히 기네요. 조금 줄일게요. 네, 점프.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 남조선 당국이 민심의 떠밀리와 관계 개선이라는 면사포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순한 대결 시대의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낡고 망해버린 보수 세력이 만들어 놓은 사대와 대결의 족쇄에 묶여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에서 시영시영 내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남조선 당국의 현 처지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말과 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요즘 통일부 당국자들이 때없이 늘어놓는 대결 언동도 스쳐 지나지 않고 있다. 남조선 당국은 지금과 같이 중대한 시기에 저들의 정치적 리속이나 체면 유지에만 급급하면서 함부로 설쳐되지 말아야 한다. 충고하건대 남조선 당국은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민심의 요구대로 외세 추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주통일의 길, 우리 민족끼리의 길에 나서야 한다. 바로 여기에 남조선 당국의 전도가 있다. 사실 이 내용만 보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 뭐 잘해봅시다 하는 거죠. 좀 약간 좀 뭐 북한 특유의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맨날 읽어드리잖아요. 역적 패당, 역도놈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 죄처되는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없고요. 문재인 정부는 사실 뭐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약속을 어기면 국제사회가 엄중한 심판을 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운전대를 잡고 있다기보다 국내 정치용 발언이죠. 아시잖아요. 뭐 사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 남북 장성급 회담 때요. 이럴 거면 회담하지 맙시다 라고 말했던 기억나시죠? 제가 그대로 옮겨 붙여드렸던 생각이 나는데 아마 북한에서 비무장지대에 있는 병력들 다 빼자고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못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군대는 그리고 청와대는 미국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 봤을 때는 되게 못마땅해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운전대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새끼들 뭐야 이럴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너무 안 나서 좀 못마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판문점에서 그 북의 미군 유해 송환을 두고 굉장히 긴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북이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니 왜 싱가포르에서 종전 선언을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계속 시간 끄냐 막 이런 건데 북이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요. 속도가 너무 안 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영구 집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미국 내 국내 정치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러다가 또 대통령 바뀌고 원점부터 재검토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투정 부리는 거죠. 뭐 이례적 비난이니 뭐니 이런 게 아니고 좀 도와줘 이씨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런 보도는 익숙해요. 네. 이런 어떤 북의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는 거 언제 한번 북의 좋은 시선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네. 흔히 얘기하는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이런 것 때문에요. 국가보안법이 사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법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막아버리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북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보도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에 대해서 좋은 뉴스 한 번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나.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뭐 운동경기 우승이나 뭐 발전소 건설 뭐 기타 등등 말이에요. 아마 기억에 나는 게 없으실 거예요. 전쟁 위협밖에. 이번에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 지금 한참 하고 있잖아요. 단일팀. 21세 이하 경기에 19살짜리 북한 탁구 신동 함유성 군이 우승했어요.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안 써요. 네. 물론 쓰는데 네, 뭐 그 탁구인들 소식이긴 합니다. 어쨌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북에 무슨 사고가 났다, 뭐 핵실험한다 이런 뉴스 말고요. 뭐 미담이나 좋은 뉴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북에 대한 미담을 보도하면 뭐 말 그대로 찬양 고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선 금지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이제 좀 북에 대한 어떤 저널리즘도 이제 바뀔 때가 좀 됐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평양 가서 대동강에서 술 마시던 시절에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북측의 김일성 대학 선생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현 선생, 그거 남조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찍어댑니까? 화장실 이런 거나 찍어가고 이 풍광 좋은 것은 왜들 안 찍어갑니까? 이거 좀 웃기잖아요. 말에 뼈가 있죠. 일반인들조차도 북을 까기에 바빠요. 그냥 본능이에요. 네. 기레기들 용어로 빨아줄 생각은 한 번도 안 해요. 냉전 구도, 대결 구도, 고정관념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북한은 까야 된다.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는 까고 본다. 네. 답답하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언론은 까대고 불안불안합니다. 어떻게 만든 촛불 대통령인데 촛불 또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조중동을 비롯한 스쿨들이 하도 까대니까 왠지 최저임금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한겨레 보니까 한겨레도 사설로 대통령 까던데요. 네, 참 속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지율 하락은 단지 최저임금뿐만은 아닙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지금도 60% 정도면요, 뭐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 좀 남북관계도 좀 적극적으로 풀고 북한 여종업원 같은 문제 이런 건 인도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그냥 돌려보낼 결심만 하면 되잖아요. 괜히 눈치 보면서 지지율만 떨어뜨리고 네, 너무 돌다리 두들겨요. 달릴 때는 뒤도 안 보고 몰아쳐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이 따라오지요. 그래야 한반도 운전자론 뭐 이런 게 성립이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눈치만 볼 겁니까? 팟빵에요. 우리 배우 108번뇌님 네,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흐르기 시작한 큰 물줄기는 되돌리기 정말 어려운 편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촛불 시민 아닙니까? 오늘 민소. 찾았어요. 이 사단 난 이유가 있네요. 연합뉴스. 참. 네. 문 대통령 발언 거칠게 비난한 북,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불만. 네,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이 그냥 아주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을 옮겨드렸거든요. 물 한 잔 마셔가면서 한 땀 한 땀. 이게 뭐가 문제인 거? 이게 뭐 제가 볼 땐 별로 거칠어 보이지 않는데요. 뭐 죄처된 것도 아닌데 얼마나 정중한 문장입니까? 문제는요. 이게 연합이 일보를 날리고 죄다 받아 써서 그래요. 보세요. 기사는 굉장히 잘 썼는데 연합뉴스 기사 읽어드릴게요. 네, 문 대통령 발언 거칠게 비난한 북,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불만, 4.27 남북회담 이후 이례적 비난 강도, 남, 여건 조성 외우며 협력 제동. 기사는 잘 썼는데 데스크 문제인가요? 죄다 제목이. 네. 연합뉴스입니다. 북한이 2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현 남북 화해 국면에서는 드물게 남측 당국,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직설적인 비난을 내놔 벽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 앞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감히 입을 놀려댄 것, 물에 무도한 괴설, 쓸데없는 훈시질 등 거친 언사를 써 비난한 것이다.
북한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 당국의 대북 태도를 간간히 비판하면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왔다. 그런 면에서 이날 노동신문의 논평은 개인 필명으로 공식성을 낮추긴 했으나 강도가 이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현재의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논평이 북남 사이에 해결해야 할 중대 문제들이 무기한 표류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가능한 북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고 여건 조성을 외워대며 한사코 제등을 걸고 있는 것이 남조선 당국이라는 주장한 부분은 이를 직접 보여준다. 이게 기사는 정말 잘 썼어요. 기사가 잘 썼어요. 계속 가볼게요. 북한의 비핵화가 진척되지 않는 한 미국 주도의 국제적 제재 체제는 유지되기 때문에 4.27 판문점 선언 등에서 합의된 남북 간 협력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한계가 있다. 대북 제재를 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종전 선언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계속 닥치고 비핵화 이러니까 그래서 답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남측 당국이 좀 더 유연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발휘하기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 떼쓰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떼쓰는 건데 여기 나와요. 기사에 잘 나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인데요. 북한은 북미 관계와 별도로 남북 관계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대북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 틀 속에서 제한적으로 하려 하는 것에 불만이 있을 것.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요거까진 전해드리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따옴표 남북미 관계 속에서 한미가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에 대한 견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며 연쇄고리를 만들어 현재의 흐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취재 보도 정말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땡깡 부리는 거라고. 네, 좀 도와달라고 사인 보내는 거라고요. 오죽했으면 대통령 긁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연합이 제일 빨리 나오거든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달래 국가기관 통신사겠습니까? 근데 제목을 저렇게 달아버리면 저걸 저희 기레기들끼리는 야마라고 부르거든요. 네, 야마를 저렇게 잡아버리면 다 따랐어요. 볼까요? 야마를 북한의 투정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랑 맹비난 이거랑 어감이 확 다르잖아요. 볼까요? 네, 에이씨 한결에 북한 문 대통령 싱가포르 렉처 발언에 쓸데없는 훈시질 비난. 스브스, SBS, 북신문 문 대통령 겨냥 원색 비난 쓸데없는 훈시질 이렇다니까요. YTN 북 문 대통령 싱가포르 발언 비난 쓸데없는 훈시질 뭐 다 컨트롤 CV죠. 세계일보 북 재판관이나 된 듯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판이냐고 입 놀렸다며 여긴 더구청시야 세계일보 씨. 네. 어디 하나 옳게 보는 구석이 없어요. 그저 비난 파문 훈시 뭐 이런 것도 검색이 됩니다. 홍준표, 한국당 사라지면 북한, 문재인 제일 좋아할 것. 네, 아닙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 김경애님이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네, 하여튼요, 그러니까 참 이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합이 한번 지르면 다 연합이 야마를 잡아놓으면 다 컨트롤 CV 하는데. 그냥 뭐 별일도 아닌 건데 이렇게 막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파탄시키려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조중동하고 문화일보는 제목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짜증이 이빨이 나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짜증이 많이 났어요. 네. 우리 연중 캠페인 가야죠. 네. 111가. 네. 우리 강산 푸르게. 우리 강산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우리 강산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내친 김에요. 네, 그래요. 이례적인 맹비난 하나 보고 가실게요. 뭐 이례적인 맹비난은 아니고요. 일상적인 폭언이 나올 것 같네요. 네. 북한이 일본에 보내는 맹비난. 비난은 이 정도 돼야 비난인 거죠. 제목: 정치 난쟁이들의 주제 넘은 강제 사찰 나발. 네. 예, 이게 맹비난입니다. 이게. 예. 잠깐만, 이게 좀 긴가요? 아니요, 이거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최근 일본 반동들이 우리의 핵 관련 시설들에 대한 강제 사찰을 떠들어대며 더욱 못되게 놀아대고 있다. 아베 일당은 연일 북조선이 핵미사일 폐기에 착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강제적이고 예고 없는 핵사찰이 필요하다. 엄격한 조건을 달지 않으면 북조선은 움직이지 않는다. 타협하면 비밀시설이 남게 될 것이라는 나발을 불어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마이니치 신문을 비롯한 일본의 보수 언론들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엄격한 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떠들어대는가 하면 아베 정부가 우리의 핵 관련 시설 의혹에 대한 강제 사찰 제도 도입을 위해 미국 측과 사전 조율에 들어갔다는 여론을 내돌리는 등 아베 일당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열심히 부채질을 해대고 있다. 보세요. 아베는 일당이잖아요. 일본 반동들이 최근에 집요하게 들고 나오는 강제 사찰 나발은 말도 아니고 언행도 아니에요. 강제 사찰 나발입니다. 네.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 완화와 평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조미 대화를 깨버림으로써 정세를 대결과 전쟁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흉심의 발로다. 애당초 조선반도 핵 문제에 끼어들여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는 일본이 그 누구의 강제 사찰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이야말로 가소롭고 주제 넘은 망동이다. 아베 패당이, 그 보세요. 패당 나오잖아요. 아베 패당이 주제 넘고 향방이 없는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 이면에는 신고와 검증, 사찰을 운운하는 상전의 비율을 맞추며 조선 반도 정세 흐름에서 밀려난 가련한 처지를 모면하고 저들의 존재감을 과시해보려는 정치 난쟁이의 얄팍한 타산이 깔려있다.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무슨 강제 사찰이란 지난 세기 90년대의 어리석은 적대 세력들이 내들었다가 쓰디쓴 실패를 맛본 날강도적인 수법으로서 존엄 높은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제 사찰을 받아야 할 대상은 전범국,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이라도 수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대량 은닉하고 천문학적 액수의 군사비를 쏟아부으며 군사 대국화로 줄다름치는 일본이다. 그 흉악한 속통을 버리지 않는 한 일본은 언제 가도 우리의 문전에 얼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조선반도 정세 전문가들과 외신들은 야, 이걸 어떻게 띄어쓰기 이렇게 안 하지? 일본 반동들의 푼수 없는 행태를 두고 일본이 불안과 소위의 심연 속에서 어떻게 하나 벗어나 보려고 필사적으로 버둥대도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외톨이로 된 신세를 더욱 망치게 할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과 같이 달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 그 약삭빠른 머리로 잘 타산해보고 진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아베 패당은 대세에 역행하여 반공화국 대결 망동과 무분별한 재침 야망 실현에 계속 매어 달린다면 시대 밖으로 더욱더 밀려나는 비참한 결과밖에 차려질 것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아까 북이 노동신문 문장은 뭐 꽤나 정갈한 셈이죠. 정치 난쟁이들이라고 대놓고 제목부터 까는, 네, 이 정도는 돼야 맹비난이지 않습니까? 오늘 민소. 뭐 내친 김에 자유당 소식도 하나 있네요. 전해드릴까요? 요즘 자유당 통 전해드리지 않았어요. 네, 이런 건 안 쓰잖아요. 북 자유당의 폭언, 맹비난 이런 거 안 쓰지 않습니까? 네. 굳이 평화 통일의 기운만 있으면 어떻게든 어깃장 놓으려고 달려드는 일부 언론들 말이에요. 정말. 네. 일일이 이가 되나요? 가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제명을 다산 반영무리들의 궁여지책. 최근 자유당 패거리들의 민심을 기만하는 쇄신 변화 노름에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그 무슨 기득권과 잘못된 인식을 버린다, 영등포구로 가서 쇄신과 변화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미명하에 당사를 옮긴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얼마 전에도 이른바 유명하다는 인물들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거론하는 추태를 부렸는가 하면 당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 의학대학 교수에게 추파를 던졌다가 거절당하는 바람에 망신만 하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초선 및 재선 의원들이 당에 살아남으려면 보수의 노선을 재정립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유연한 실용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친박근혜파는 때가 온 듯이 머리를 쳐들고 과거의 것을 고집하며 기득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뜸을 통해 버려진 오이꼭지 신세가 된, 뜸을통은 짬통이라는 말일까요? 네. 뜸을 통해 버려진 오이꼭지 신세가 된 주제의 잔명부지를 위해 제법 민심의 구미를 돋구어 보려고 설쳐대는 꼴은 그야말로 눈꼴 사납기 그지없다.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지난 시기 이게 자유당이 입에 붙었어요. 네.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지난 시기 남조선 인민들과 온 결의 앞에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질러 온 것으로 하여 민심의 버림을 받고 질이 멸렬 상태에 처해 있다. 리명박, 박근혜를 업고 4대 매국을 일삼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이익을 외세에 섬겨바치고 끊임없는 동족 대결, 북침 전쟁 책동으로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 나섰으며 갖은 부정부패와 반인민적 악정으로 부귀영달만을 누리며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온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패당이다. 이런 집단을 남조선 인민들이 적폐청산 대상으로 낙인하고 정권의 자리에서 단호히 쫓아냈으며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새 사회, 새 생활을 창조하려는 의지를 더욱 만천하에 과시한 것은 너무도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다면 보수패당은 지난 시기 저들이 저질러온 죄악과 그에 따르는 민심의 심판, 쓰디쓴 수치와 오욕에서 올바른 원인을 찾고 반성과 개신을 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원래부터 권력을 위해서라면 뜸을도 주저없이 퍼마시고 오수에서 헤엄치는 것도 즐거운 것으로 여기는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아직도 제정신 없이 계파 싸움으로 날과 달을 보내고 있으며 지금과 같이 당사 이동이요 변화와 쇄신이요 하면서 지난 시기의 고질적인 악습만 답습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것은 민심의 동정과 보수 세력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정치적 잔명을 유지하기 위한 교활한 흉심의 발로인 동시에 제명을 다산 반역무리들의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하지만 역적 패당이 제 아무리 잔명을 부지해 보려고 발악하여도 추악한 본색과 제약은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오늘날의 남조선 인민들은 보수 패당에게 기만과 우롱만을 당해온 어제날인의 인민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미 전에 자유한국당과 같은 시대의 오물들이 놀아대는 꼴에 그 어떤 동정이나 환상이 아닌 조소와 경멸의 눈길만을 보내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이 적폐 집단으로 명백히 낙인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을 철저히 영원히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 있는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오늘 민소.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탁구 선수들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상수가 해줄 줄 알았어요. 이상수 선수, 박신혁 선수. 이상수는 남측 선수고요. 박신혁 선수는 북측 선수입니다. 지금 준결승까지 올라갔어요. 네. 중국을 제꼈어요. 네, 중국을 제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네. 한때 그 88년도에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에 탁구가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었죠. 그때 나왔던 선수들이 현정화, 김기택, 유남규 이런 선수들입니다. 그 탁구 1세대 선수들이요. 참 탁구가 그때 바람이 확 불었다가 훅 꺼진 다음에 좀처럼 살아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탁구가 되게 어려운 운동이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도 지금 한 3, 4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초보입니다. 어쨌든요, 단일팀들이 탁구 스포츠를 부흥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 단일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 낼수록 한반도의 어떤 평화 통일의 기운이 좀 더 높아지고 그게 잘 청와대나 이런 데도 전달이 되고 조금 더 과감하게 국민을 믿고 촛불 시민들을 믿고 북과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리고 그리고 미국도 좀 압박할 수 있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일단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생각보다. 일단 기찻길 그게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되는구나. 참 미치겠다.
모르겠습니다. 빨리 종전을 어떻게든 트럼프를 빨리 구슬려가지고 종전 선언을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할게요. 주말 폭염 소식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건강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저는 토요일 쉬고 토요일 당직이네요. 아유 힘들어라. 일요일도 당직이네요. 아이고 힘들어라. 월요일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